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드렸던 포물선 운동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혹시 똑같죠? 오늘 두 개 찍어서 그래요. 자, 3번이죠. 저번 시간에 1번 자연학화 운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2번 연직 상방향으로 던져 올린 물체 운동을 했었고, 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패러볼릭 모션 되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문제 엄청 많이 나갈 거예요. 지필평가는 수능에 무조건 나가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3번은 포물선 운동입니다. 자, 뭐 포물선 운동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뭐 다 알고는 있죠. 어떤 운동인지 알고 계신데,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정확히 분석을 해볼 건데, 실제로는 개념이 포물선 운동은 한 개지만은 좀 교육과정 한 두 개로 쪼개서 설명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반포물선 운동하고 완전 포물선 운동하고 두 개를 설명하는데 그 교육과정에 맞춰서 자, 첫 번째로 반포물선 운동이라고는 하진 않고 자, 말 그대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호리즈널 모션인데 책상이 이렇게 있고 책상에서 바둑알을 땅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쭉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 운동을 먼저 해석을 할 거고 이제 아예 바둑알을 처음부터 지면에서부터 빵 차서 올린 떨어지는 축구공 같은 그런 공 운동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요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요것만 할 겁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분량이 꽤 많겠다는 소리죠. 물론 얘를 50분 설명하진 않고 남는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도입부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이 3번 포물선 운동은 반포물선 운동이든 완전 포물선 운동이든 나중에 2단원의 이제 전자기 파트에서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 대학교에 가시면 이제 로런츠의 힘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자기력이죠. 자기력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힘을 한쪽 방향으로 받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 정의부터 내려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게 바로 이 포물선 운동의 정의인데 어떤 물체가 왜 포물선 운동을 하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죠. 포물선 운동을 한다는 소리는 말 그대로 궤적이 원이 아닌 이런 패러볼릭을 그린다는 소리인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X축 운동하고 Y축 운동하고 뭔가 운동이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아까 얘기했던 바둑알을 때리는 거 그거 생각해 보시면은 바둑알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운동 자체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지 우리가 분석한 대로 그 운동이 따라가는 건 아니라 그랬죠. 자, 이렇게 떨어지는 반포물선 운동을 그리는 바둑알을 생각해 보시면 X축으로는 공기저항을 무시합니다. X축으로는 그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죠. 처음에 갖다 때릴 때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갖다 때리는 건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그런 거고 때리고 이 책상 면이 있고 내가 여기서 때렸을 때 때린 이유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속도로 등속도로 쭉 가다가 모서리 부분에서 이제 반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는 반포물선 하는 거기만 보자는 소리인데 얘는 초기 속도가 있죠. 이쪽 방향은 초기 속도가 있고 이쪽 방향은 초기 속도가 없죠. 그래서 얘가 이제 떨어지는 그 순간을 쭉 다 순간순간마다 해석을 하면은 X축 방향으로는 공기저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일정한 속도로만 운동을 할 겁니다. 힘이 더 이상 가해지지가 않죠. 그죠? 근데 Y축 운동을 보시면은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한쪽 방향은 힘이 작용하지만 수직 성분에 다른 한쪽인 수평 성분에는 힘이 작용하지가 않죠.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수식은 좀 다량으로 나오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 논술, 여러분 고3이니까 논술고등학교에서 이 포물선 운동을 굉장히 문제로 많이 냈었죠. 근데 학생들이 이제 워낙에 잘 풀다 보니까 요즘엔 조금 등한시하긴 하는데 역학에서는 꽤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개입니다. 자, 다음처럼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1번, 동그라미 1번, 2번에서 했듯이 상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 나가는 그 방법대로 얘도 똑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책상이 이렇게 있고 그림 잘 그리셔야 돼요. 여기는 그림이 생깁니다. 그림. 한 요 정도로 일단은 치겠습니다. 자, 책상 위에서 내가 여기서 때린 거예요. 여기서 땅 때려서 때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일정한 속력으로 합니다. 여기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왔습니다. 여기 책상 모서리 끝부분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온 공이 자, 그러면 속력이 있겠죠? 초기 속력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V0라고 하겠습니다. 자, 책상 면을 따라왔기 때문에 얘는 Y축의 속력이 아직은 없죠. 아, 요번 시간엔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동그라미 1번하고 2번하고 다른 게 동그라미 1번은 자연학화 운동이었고 1차원상의 운동이죠. 동그라미 2번은 연직 상방향 운동. 얘도 여전히 1차원상의 운동인데 얘는 두 개로 이제 분리가 되죠.
이렇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X축의 운동도 있고 Y축의 운동도 있죠. 이제 평면상의 운동이 드디어 중력자 운동에서 평면상의 운동이 시작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림을 계속 그려볼게요. 자, 1초 시간이 지났다고 치겠습니다. 자, 얘는 1초가 지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속도 V0로 책상 모서리 끝을 지금 떠나고 있는데 X축으로는 자 XY로 분리합니다. 이 공의 X축은 전혀 힘을 받지 않는 등속운동이 될 겁니다. 등속운동. 아무도 얘한테 힘을 가하지를 않죠. X축으로는. 그죠? 누가 밀지도 않고 땡기지도 않아요. 근데 Y축 운동은 지금 저 밑에 있는 지구가 얘를 막 중력 가속도로 당기고 있겠죠. 속력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로 분리를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1초 뒤에 자 자연학과 운동 기억나죠? 자연학과 운동. 자, Y축 운동부터 봅니다. Y축 운동은 자연학과 운동이죠. 초기에 속력은 X축의 속력밖에 없기 때문에 Y축 속력은 전혀 없죠. 책상 면 위에였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1초 뒤에 이 정도 떨어졌다고 치겠습니다. 이 정도. 자, 속력이 늘어났을 겁니다. 자연학과 운동하고 연식 상반 운동까지는 속력을 안 그렸지만 지금 좀 그려드릴게요. 자, 1초 뒤에 얘 속력은 이만큼. 자, 속력 벡터입니다. 화살표. 속력 벡터가 생겼고 1초가 더 지나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동그라미 1번에서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자, 1초가 더 지나니까 얘는 이제 이만큼 속력 벡터가 커졌습니다. 자, 10m/s로 Y축의 속력이 생겼다는 소리고 1초 뒤에 20m/s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니까 괜찮죠? 자, 1초가 더 지났습니다. 1초가 더 지나서 이 정도 와갖고 속력 벡터가 더 이렇게 커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X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Y축은 점점 빨라지는 자연학과 운동이고 그 다음에 X축 같은 경우는 1초가 지나도 2초가 지나도 그 속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등속 운동이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속력 벡터를 그리면은 그림의 이해가 먼저 선행되면 여기 부분은 거의 뭐 80%가 그림의 이해로 시작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접목만 시키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1초가 또 지나도 Y축으로는 여전히 이런 운동을 할 거고 1초가 더 지나도 Y축으로는 여전히 등속 운동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속력 벡터를 여기다가 한번 기입해 볼게요. 자, 1초가 지났을 때 X축의 운동은 여전히 등속 운동이니까 V0. 그럼 얘도 V0. 그럼 얘도 V0겠죠? X축의 운동은 바로 무슨 운동이냐면 등속 운동이니까.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Y축의 운동을 한번 기재해 보겠습니다. Y축의 운동은 점점 빨라지고 있죠? 자, 처음에 Y축의 속도는 0이죠. 자연학과 운동이니까. 근데 속력이 빨라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편의상 V1, V2, V3라고 하겠습니다. 속력이 다르니까. 괜찮죠? 자,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봤던 지금 이 파란색과 노란색 그림 뭐냐면 투영시킨 거죠. 여러분이 공을 여기서 이렇게 모서리에서 이렇게 반포물 운동하고 떨어지는 애를 지금 이쪽에서 전등으로 불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1초 간격마다 불빛을 펑펑펑 터뜨렸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스크린에는 그림자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펑펑펑 빛을 쏴준 거예요. 그때 위쪽에 있는 스크린에 펑펑펑 이렇게 그림자가 나온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공은 다음처럼 이렇게 궤적을 그리고 있겠죠. 자, 1초가 지났을 때 얘는 여기, 그 다음에 얘는 XY축으로는 여기 있으니까는 실제 1초 뒤에 공은 바로 여기 있겠죠. 우리는 역으로 찾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이해가죠? 역으로. 그림자를 팡팡팡 해갖고 나온 그림자 3개를 역으로 추적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먼저 이 공의 운동을 봤겠죠? 그걸 우리가 역으로 지금 추적해 나가고 있고 자, 여기 있을 거고 1초가 더 지났을 때는 Y축으로는 이만큼 떨어져 있고 X축으로는 이만큼 지금 오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 공의 실제 위치는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괜찮죠? 자, 1초가 더 지났을 때 Y축으로는 이만큼 떨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축으로는 이만큼 떨어진 게 아니고 이동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 이 공은 이 정도에 이렇게 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둑알을 딱 때렸을 때 쭉 등속으로 가다가 책상 끝 모서리 부분에서 반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떨어지겠죠. 자, 속도 벡터를 여기다가 한번 그려놓아 볼게요. 벡터는 평행 이동을 해도 크기와 방향이 바뀌지가 않죠. 그러니까는 그대로 평행일게요. 자, 1초가 지났습니다. 요때 X축의 속도는 요 벡터였죠. 파란색 벡터. 자, X축의 속도 벡터는 이거였고 그 다음에 Y축의 속도 벡터는 얘였죠. 자, 얘를 끌고 왔고 그 다음에 얘를 끌고 왔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평행사변형 기억납니까? 벡터의 합성. 실제 이 공의 속도 벡터는 바로 두 속도 벡터의 피타고라스의 합이었죠. 다시 말해서 평행사변형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빨간색으로, 이 빨간색이 실제로 이 공의 속도 벡터죠. 이해합니까? 자, 잠깐 여기서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도모하고자 첨자 하나만 붙일게요. V1이라고 하면은 Y축의 낮은 속도인데 여러분이 이 공의 낮은 속도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는 자, 첨자를 붙이겠습니다. 여기다가 Y, V1Y, V2Y, 그 다음에 V3Y. 맞죠? V3Y. 이렇게 첨자를 붙여놓겠습니다. 괜찮죠? Y축에 1초 뒤의 속도, 2초 뒤의 속도, 3초 뒤의 속도라는 개념으로 넣어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자, 시간 1초가 더 지났을 때 이 벡터의 X축의 속도는 여전히 등소운동이니까는 얘랑 똑같아야 되고, 한꺼번에 합니다. 1초가 더 지났을 때 얘 X축의 속도 벡터도 얘하고 똑같아야 되고, 다 V0죠. 다 V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 1초 뒤에 Y축의 속도 벡터는 조금 더 길어졌죠. 중력 가속도 때문에 많이 길어졌죠. 요렇게 얘가 얘랑 같아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더 많이 길어졌죠. 이만큼 길어졌습니다. 얘랑 또 같아야 되겠죠. 자, 이제 피타고라스의 합으로 평행사변형법으로 실제 이 공의 실제 속도 벡터를 그리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공의 실제 속도 벡터를 그리면은 얘는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진 촬영을 3번씩만 했지만 이걸 수백 번, 수천 번 동영상을 찍어대면은 사진으로 착착착착 찍어대면은 이 공이 우리가 3번 찍었으니까 3번 나왔지만은 1000번 찍었으면 이 공이 1000번 여기다가 딱 그려지겠죠. 그러니까는 반포물선 운동이 되는 겁니다. 빨간색 속도 벡터를 가지고 V0, V1, V2, V3. 아까 여기 선생님이 첨자를 붙였던 이유가 이 빨간색을 진정한 이 공의 속도 V1으로 해주려고 구분하기 위해서 V0, 다시 V1Y, 얘는 그냥 V0로 표현해 준 거예요. 첨자가 XY가 없는 게 실제로 얘 공의 속도 벡터고 V1Y니까 이 V1의 Y축 값. 벡터의 분해 기억나죠? V1Y라고 이름을 그래서 붙인 거예요. 그럼 얘는 실제 공의 속도 벡터 V2, 얘는 실제 공의 속도 벡터 V3가 되겠죠? 이 V3의 Y 성분, V3Y, 됐죠? 이 공의 속도 벡터의 X 성분, V3X라고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썼습니다. 왜냐? 이게 V3X고 이게 V2X고 이게 V1X인데 X는 등소운동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멋을 낼 필요는 없죠. 그냥 V0로 다 써놨습니다. 괜찮죠? 자, 지금 공의 속도가 초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니셜을 몇 개를 조금 더 써볼게요. 자, 지금 얘가 처음에 여기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 하나 붙여줄 건데 수평 도달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수평 도달 거리.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가 지면이라면, 여기가 지금 지면이라면 책상 위에서 던져진 공이 지금 지면에 딱 도착할 때 수평으로 이동한 최대 도달 거리죠. 최대 이동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수평 도달 거리 레인지의 약자로, 보통 레인지의 약자로 R을 씁니다. 범위값이라는 소리죠. 수평으로 갈 수 있는 최대 범위값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또 있죠. 책상면의 높이가 있을 겁니다. 여기 책상면의 높이를 수직 높이의 최대값이죠. 그래서 H의 대문자 라지 H를 쓰겠습니다. 스몰 h 하면 이제 함수값으로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거고, 라지 h니까는 고정된 값이죠. 최대 높이. 책상면의 높이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기술에 나가면 되겠죠. 알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책상 모서리를 떠날 때 얘 수평 속도. 이걸 알고 있죠. 그 다음 또 뭐 알고 있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값. 지구의 중력 가속도 10. 그죠? 그 다음 또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굳이 알려면 알아낼 수 있는 거. 이 책상면의 높이를 우리가 잴라면 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알 수 있는 것만으로 모든 걸 기술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칠판을 누가 내려놨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각도가 달라졌죠? 각도가 달라졌어. 잠깐만요. 이야, 이거 라이브가 이래서 좋네. 더 내려야 되네요. 미안해요. 어쩐지 내가 키가 커진 줄 알았어요. 제목을 쓰는데 이제 됐나? 더 내려야 되네요. 제목을 쓰는데 뭔가 좀 어려움 없이 써지길래 기럭지가 좀 길어졌나 봤더니 다른 분이 강의를 찍으시면서 내려놓으셨네요. 내가 더 내렸네요. 올려야 되는 걸 모르고. 됐나? 됐나요? 이 정도면 괜찮죠? 그냥 시작할게요.
sorry. 자, 갑니다. 뭐 하려고 그랬죠? 이제 분석을 해야 되죠? 자, 분석하겠습니다. 분석. 여기는 이따가 뭘 엄청난 걸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분석을 할게요. 자, 지금 평면상의 운동이죠? X축의 운동도 있고 Y축의 운동도 있으니까 자, 두 개를 분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X축 운동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X축 운동.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봅니다. 무슨 운동입니까? 그 어떤 힘도 받지 않는 이 파란색의 운동. 그 어떤 힘도 받지 않는 등속 운동이죠. 등속 운동입니다. 등속 운동. 자, 등속 운동이고 그 다음에 Y축 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Y축 운동 뭡니까? 노란색 한번 보세요. 노란색 뭡니까?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 점점 초마다 빨리 떨어지는 1번에서 배웠던 자연학파 운동이죠. 자연학파 운동. 자, 그래서 Y축 운동은 자연학파 운동입니다. 자, 이제 갖다 쓰면 되죠. 동그라미 1번 했던 자연학파 운동 공식 쓰면 되죠. 근데 기억이 안 나죠? 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등속 운동 공식 같은 거 없었는데 없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없는 거죠. 제일 간단한 거니까. 자, 나도 기억이 안 나니까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 먼저 씁니다.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맞죠? 자, 그 다음에 낮은 속력 V1은 초기 속도 V0에 그 다음에 AT. 시간 T가 주어지지 않으면 EAS는 V1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띵! 써놓고. 그죠? 등속 운동에서 갑니다. 등속 운동이 뭡니까? 이것마저도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이제 해석을 하면 되죠. 우리 물리학 2를 배우고 있으니까. 등속 가속도 값이 얼마? 여기죠. 얘가 다 날아갑니다. 자, A 날아가고 A 날아가고 A 날아갔죠. 그거 갖다 쓰면 되죠. 등속 운동할 때 이동거리 S는 자, 이니셜 S는 그냥 V0T 얘가 없어졌죠? A 값이 0이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까? 그때 배웠던 거속시죠. 거속시. 뭐 마우스 그려놓고 우리가 많이 선생님들이 설명하던 그거죠. 근데 그냥 여기서 우리가 근속운동이든 가속운동이든 그냥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A 값이 있냐 없냐고 그냥 막 찾아내면 되는 거죠. 거속시입니다. 거속시. 거속시. 그대로 씁니다. 근데 이제 XY축으로 구분을 해야 되니까 S를 그대로 쓰지 말고 X축의 운동, Y축의 운동이 따로 있으니까는 말 그대로 이동거리를 S로 쓰지 말고 X로 쓰겠습니다. X. 그러면 X는 거속시. X축의 속도는 다 V0니까는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은 거리 공식이 나왔습니다. 됐죠? 자, X축의 속력 공식. 얘랑 의미가 없다는 게 한눈에 빨리 파악이 됩니까? A 값이 0이기 때문에 V1은 V0. 이게 등속 운동이죠. 속력이 항상 같다는 거. 낮은 속력하고 처음 속력하고 같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쓸 필요도 없죠. A 값이 0이니까는 하나 넘어가면 플러스가 바뀌죠? 그럼 양변의 루트 씌움도 똑같죠? 결국에는 2번식하고 3번식이 똑같은 식입니다. 그냥 한 개만 더 쓰면 되죠. 낮은 속도 V1은 처음 속도 V0하고 늘 같더라. 다만 구분을 해야 되니까 첨자 하나 붙여줄게요. V1 하면은 얘랑 헷갈립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X축 운동의 낮은 속도를 뜻하니까는 V1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V1 X라고 첨자를 하나 더 붙여서 구분을 지어줄게요. 자, 이제 Y축 운동을 합니다. 자연학파 운동 기억났죠? 자연학파 운동은 Y축 운동만 보란 소리고 떨어지는 것도 아래쪽, 생겨나는 속도도 아래쪽, 중력가 속도도 아래쪽.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 그 어떤 것도 음수가 나오는 게 없었죠. 기억납니까? 그리고 이니셜만 바꿔줬었죠? 얘를 H로 바꿨습니다. 그죠? A 대신에 G로 바꿨고 중력가 속도니까 떨어지는 높이, 떨어지는 거리, 헤이트의 약자 H를 했는데 지금은 H보다 또 바꿔줍시다. 왜? X축의 이동거리를 X로 했으니까는 Y축의 이동거리는 그렇죠. Y로만 하면 되죠.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S 대신에 H도 아니고 Y로 바꿔주고 중력 가속도, 수평 가속도 대신에 그냥 일반 가속도 대신에 중력 가속도로만 바꾸면 되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자연학파 운동에서 초기 속도 V0는 항상 얼마였습니까? 그쵸? 0이었습니다. 0. 자유낙하였기 때문에. 자, 구분합니다. Y라고 첨자 하나 붙여줘야 되겠죠. V0Y. Y축의 V0. 초기 속도는 0이죠. 자연학파 운동.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집어넣으면은 노란색으로 하면 자연학파니까 얘 날라갔고 얘 Y로 바꾸고 얘 G로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얘 G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 날라갔고 얘 날라갔고 얘 G로 바꾸고 얘는 Y로 바꾸면 되죠. 자, 써보겠습니다. 선생님도 잘 몰라요. 이거 문제 풀 때마다 다 해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니셜은 Y는 2분의 1 GT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V1 V1은 V0 플러스 AT니까 V1는
G, T 해주면 되는데 첨자 구분해줘야 되겠죠? 왜냐 그냥 부연하면 또 얘랑 헷갈리니까 V1Y죠. 얘를 써줘야 되는 거죠. 얘를. 요 이니셜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였겠죠? 일반식이니까요. 그래서 V1Y 됐고 자 세 번째 식입니다. E, G, Y는 얘만 쓰면 되죠. V1 Y 써줘야 되죠. Y의 제곱. Y축의 V1 낮은 속도의 제곱하고 같아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 다인수란 운동은 이 포물선 운동부터는 그래프는 그리지 않아요. 그래프는 그리지 않는데 더 재미난 걸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80% 정도 되는 겁니다. 80%. 그 정도 되는 거고, 자, 지금 이제 얘를 가지고 각가지 여러 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이니셜이 동그라미도 나왔고, 로마자도 나왔으니까 A로 한번 해볼게요. A. 자, A.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요 아래 항목입니다. 아래 항목. 자, 첫 번째 게 뭐냐면, 논술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A하고 B, C, D 4개 정도를 지금 유도를 해야 되는데, A하고 B는 말씀드렸던 논술에 잘 나오는 건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물리학이란 이런 거구나. 이거 좀 재미있는데, 이렇게만 느끼시고, C, D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C, D가. 자, A는 바로 뭐냐면은, 티처 외. 얘는 그냥 적어놓고 이런 게 있다고 한번 보세요. 티처 외 바로 뭐냐면은, 좌표 함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실제 여러분 나사에서 하는 것도 다 이걸로 합니다. 나사에서 로켓 쏘고 인공석 쏘고 그 다음에 뭐 중력권 대기권 막 벗어나고 그런 거 할 때 전부 다 이런 걸로 합니다. 특히 미사일도 이제 우리가 전쟁 시에 미사일을 쏘고 하는 그것도 전부 다 이 식으로 해서 갑니다. 다만 차이가 있죠. 뭐가 있냐면 바로 공기 저항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항목이 옆에 항이 몇 개 더 붙습니다. 대학교에 가시면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거 하지만 실제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시간이 한 3시간 걸리면 지구는 그만큼 자전에 있죠. 그래서 뭔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 전향력 여러분 알고 있는 코리올림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항목이 2-3개만 추가되는데 그거는 대학교에서 배우시면 또 여러분이 미사일도 쏠 수 있는 그죠? 근데 요즘에는 GPS가 하도 발전해갖고 그냥 좌표 찍어버리면은 자동으로 인식들이 싹 다 계산돼갖고 오차 범위가 거의 뭐 미사일 떨어뜨리면은 반경 2m 이내로 오차 범위죠. 그럼 떨어지면 거의 정확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t초의 좌표함수 x, y. 좌표함수니까 y는 어쩌고 x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걸 찾아볼 건데, 자, 그러니까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좌표함수니까는 시간의 함수로 표현하지 말으라는 소리입니다. 시간 t의 함수로 되어 있죠. 전부 다 지금 시간 t의 함수로 되어 있는데, 시간 t의 함수로 표현하지 말고 오로지 x와 y로만 찾아보라는 소리죠. 공간 좌표만. 시간이 흐르든 안 흐르든 얘가 x가 얼마큼 갔을 때 y는 얼마큼 가 있을 거다. 시간하고 상관없이 이 공이 x축으로 여기까지 가 있을 때 y축으로는 여기까지 가 있을 거다라는 걸 다시 x축으로 여기가 있을 때 y축으로 여기가 있을 거라는 거를 좌표 함수로 찾는 거죠. 실제로는 뭐 수학이나 다름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요거 쓰면 된다는 소리죠. 땡겨 보겠습니다. x축으로는 시간 t초 동안에 v0 t라는 얘는 v0 써야 되죠. 원래는 v0 x로 써야 되는데 v0 x x축의 초기 속도인데 그 x축의 초기 속도가 다 v0니까 얘는 굳이 첨자 구분 안 하고 쓴 거예요. 괜찮죠? 자, 씁니다. 됐고 y축의 t초의 y축은 얼마큼 갔냐면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만큼 지금 떨어졌답니다. 근데 시간의 함수죠. 둘 다 공간 함수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요 식을 살짝 바꾸면은 t는 v0분의 x니까는 자, 여기 있는 이 t를 여기다가만 집어넣으면 t가 소거가 되죠. 그래서 공간 좌표 함수가 나오겠죠. 해봅시다. 해보면은 자, y는 2분의 1 곱하기 중력가스도치 곱하기 v0의 제곱 x의 제곱입니다. 좀 더 이쁘장하게 쓰면 안 중요한 거라서 흰색으로 써요.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2v0의 제곱 분의 g 됐죠? g 올라가고 됐고 곱하기 변수 x의 제곱이죠. y는 이런 상수 곱하기 x의 제곱으로 표현되죠. 공간좌표 함수로 바뀌었습니다. 자, 뭐 대충 초기 속도가 뭐 10이라고 칩시다. 10. 여기서 지금 이 떠나는 x축의 떠나는 초기 속도가 10이라고 한다면 10의 제곱 100 곱하기 2니까 200분의 중력가스도 10 하면 20분의 1이겠죠. 상수입니다. 상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중력가스도와 이 초기 속도는 알고 있죠.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요게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는 자, 뭐 어떻게 계산이 되고 1이라고 칩시다. 1. 신경 쓰지 않겠다는 소리죠.
y는 x의 제곱이랍니다. 그 말이 뭐냐면 x가 2m 가면 제곱, y는 4m 떨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갑니까? x가 4m가 있으면 제곱, y는 16m 떨어져 있다는 소리죠. x가 2m, 4m 가면 y로는 16m 떨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내가 그림을 좁게 그려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좀 좁고 여기가 길게 그려야 조금 더 이쁜 그림이 되는데 함수로 그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소리죠. x의 제곱에 y가 비례한다는 소리입니다. 공간 좌표 함수입니다. x에 1 대입했을 때 y값 나오고 2 대입했을 때 y값 나오고 그 x 대신에 1, 2, 3, 4, 5, 6, 7, 8, 90을 대입해서 나온 y값을 가지고 싸그리 좌표 평면에다 그리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지금 칠판에 그렸던 반포물선의 궤적이 나오겠죠. 궤적. 뭐 그런 겁니다. 안 중요합니다. 훅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리시고 자 근데 얘를 찾았으면 두 번째로는 t초 후에 속력 또는 속도 함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속력 또는 속도가 좀 더 맞겠죠? 크기와 방향을 다 찾아보겠다는 소리인데 자 바로 뭐냐면은 낮은 속도 v1 실제 낮은 속도 몇 초가 됐을지 모르지만 t초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얘 실제 속도 v1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 쉽게 생각하면은 그림으로 돌아와서 얘를 한번 해볼까 얘가 지금 내가 이니셜 1, 2, 3 이렇게 붙여놓은 거 순서에 붙여놓은 건데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 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속도 벡터가 v1이라는 낮은 속도죠. v1이라는 거는 항상 낮은 속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식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그럼 지금 요 V2 얘가 V1이라고 치고 T초의 낮은 속도라고 치고 얘를 찾아볼 건데 단순해졌죠? 얘를 찾으려면 파란 거 알고 노란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합을 하면 되니까 빨간 거의 제곱은 파란 거의 제곱 더하기 노란 거의 제곱이니까 되게 쉽죠?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파란 거 끝났죠? 얘는 등속운동이니까는 항상 V0입니다. 항상 V0고 여기다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까?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 이를 도모하기 위해서 얘도 간단하게 필기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시험에 여기까지는 잘 안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이걸로 뭐 문제를 여러분이 어렵게 푸는 그런 건 나오지 않으니까 자 얘는 V0였죠. 요 그림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 다음 얘는 V0였고 이 Y축 성분은 얼마였냐면은 V2Y죠. V2Y. 자 얘도 마찬가지로 V2Y라고 여기다가 1, 2, 3 때문에 V2Y라고 썼지만 이게 V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V1X 그죠? 얘는 V1Y V1의 X성분, V1의 Y성분 됐죠? V1, V1X, V1Y V1X는 누구랑 같습니까? V0 그래서 얘는 V0입니다. V1X인데 V0 등소운동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얘입니다. V1Y 낮은 속도의 Y성분 자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죠? V1Y 얘는 일반식이니까 얘는 그림이었고 V1Y V1 낮은 속도 Y축의 낮은 속도 그럼 갖다 쓰면은 그대로 갖다 쓸게요. V1Y고 얘는 표현이 GT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T초가 지났을 때 중력가속도만 곱한 값이 Y축의 낮은 속도라는 소리죠. 자연학한 동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땡땡땡땡 이렇게 더해서 우리는 저 빨간색 V2를 찾아냈지만 일반식으로 얘를 우리가 낮은 속도 V1이라고 지금 호칭을 바꿔놨으니까 자 얘는 그냥 막바로 찾으면 되죠. 여러분 잘 알죠? 막바로 합니다. 루트 퍼런 거 V0의 제곱 이거 빨간색으로 쓸 필요까지 없는데 그냥 쓸게요. 중요한 거 아니라고 V0의 제곱 그 다음에 노란 거자 GT의 제곱의 루트 값 요게 바로 T초의 속도 함수입니다. 크기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방향은요? 여기까지 쓰진 않을게요. 그냥 말로만 할게요. 방향 무슨 세타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그죠? 탄젠트 세타 하면 된다고 했잖아. 탄젠트 세타 그러면 탄젠트 자 여기가 끼인 값 세타라면 탄젠트 퍼런 거 분의 노란 거겠죠? 탄젠트 세타니까 밑변분의 높이 그러면은 얘가 지면 이 수평면으로부터 몇 도 기울어져 있는지 탄젠트 세타로 구할 수 있겠죠. 아마 우리가 3강인가 100대 합성과문에서 그 설명을 드렸어요. 참고로 기억이 안 나시면 그거 강의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게 좋네. 강의를 찍어놓으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거 또 설명 안 해야 되죠. 이게 일반 수업 시간이었으면 기억 안 나요? 했잖아. 애들 이러고 있으면 또 설명하는데 강의 찾아보세요. 아마 3강? 4강? 둘 중에 하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들어보시면 되죠. 복습 겸. 자 ABS입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C하고 D를 할 건데 자 C입니다. C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걸 이제 찾아야 되죠. 우리 알고 싶은 거 몇 개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알고 싶죠? 시험에 나오는 거를 내가 또 움직였죠 이거. 바뀌었죠? 잠깐만요. I'm so sorry. 이거 올라가 버렸네.
이거 칠판을 짚는 게 선생님이 약간 습관이 돼갖고 뭔가 지금 카메라가 약간 삐뚤어진 것 같은데 미안해요. 이번 강의 그냥 이렇게 세팅됐으니까 이렇게 찍을게요. 일단 앵글은 다 나왔으니까. 자, C는 요걸 한번 찾아봅시다. 그 T초 후에 여기 칠판에 있는 이니셜 찾아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니셜. 자, 지금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면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걸린 시간? 걸린 시간 알고 싶죠? 걸린 시간을 찾고 싶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몇 개라고 했습니까? 3개 있었죠? 내가 직접 던지니까는 이 높이 알고 있고, 그죠? 높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가 10이라는 거 알고 있고, 책상 면을 떠날 때 초속도 V0가 얼마인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져 버렸죠? 바로 뭡니까? T를 알고 싶은데 알고 있는 건 V0, G, H 알고 있어. 뭐 쓰면 됩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 알고 싶은데 X축의 운동으로는 죽어도 찾을 수가 없죠. 지면이 어딘지 모르니까 X축 운동만 보면. 그러면 Y축 운동을 보면 되죠. Y축 운동만 보면 지면이 여기니까 결국에는 Y축으로 이만큼 떨어졌을 때 걸린 시간이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지면 도달 시간이죠. 그러니까 Y축 운동으로 지면 도달 시간을 찾으면 될 거란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알고 있는 건 H, V0, 중력가속도 G만 알고 있으니까는 요식 쓰면 되죠. 요식.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목 보실게요. 그렇다고 이 식을 외우면 안 돼요. 지면 도달 시간입니다. 지면 도달 시간인데, 자, 지면 도달 시간은 예로부터 Y는 얼마였습니까? 이제 Y로 쓰지 맙시다. Y는 여기까지가 Y일지, 여기까지가 Y일지, 여기까지가 Y일지는 모르지만은 지면 도달 시간이라 했으니까는 그때 Y 값은 얼마입니까? 바로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던 H죠. 어이, 맛이 갔어요. 미안해요. 여기였죠? 처음에 내가 그림 잘못 그렸을 때, 선생님 그림 잘못 그렸다라고 많이 조금 오해를 하셨겠네요. 여기까지가 지면이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의 그 낙하한 거리 y 값은 바로 저 책상면의 높이 h죠. 자, h는 2분의 1 gt의 제곱이고, 자, 얘는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왜냐? 겁나 중요하거든. 그렇다고 이 빨간색을 외우냐? 못 외워요. 앞으로 수만 개의 식이 나와요. 유도하세요. 유도. 이걸로. 그러면 t는 계산 잘해야지. 2 넘어가면 2h, g 넘어가면 g분의 2h, 양변 루트 치면 루트 g분의 2h가 바로 지면 도달 시간이죠. 이해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것만으로 찾았어요. 그죠? 책상면의 높이와 중력 가속도만으로 지면에 도달할 시간이 얼마 걸릴지를 찾아내는 거죠. 자, 또 움직여버렸네요. 미안해요. 저걸 움직일 때 안 움직여져야 내가 고정시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됐어요? 됐나? 뭐 대충 앵글은 나오니까 찍을게요. 재밌죠? 나 혼자 교실에서 이러고 놀고 있어요 지금. 뭐였지? 자, D입니다. D 중요한 거죠. 자, 레이즈 R을 구해보겠습니다. 레이즈 R. 자, 쟤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도 수평 이동 거리죠. 이만큼 수평으로 이동했고, 여기까지 갔어도 수평 이동 거리는 이만큼인데 지면에 도달했죠. 여기까지 오면 지면에 도달했고, 지면까지는 최대로 갈 수 있는 레인지 수평 도달 거리죠. 지면이 여기기 때문에 이제 끝났죠. 더 이상의 수평 도달 거리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수평 도달 거리죠. 우리는 거기서 최대자는 빼고 다음처럼 수평 도달 거리 R을 찾아볼 겁니다. R. 그림상에 있는 R. 자, 근데 수평 도달 거리를 알고 싶은데 Y축의 운동만으로는 찾아낼 수 있는 게 없죠. 자, 결국에는 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누구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X축의 운동이죠. X축의 운동. 얘는 떨어지기만 할 뿐이지 얘가 얼마나 수평으로 많이 도달할지는 알려줄 수는 없죠. 다만 X축의 운동이 수평으로 얼마나 갈지 알려줄 수 있죠. 그런데 수평 도달 거리를 알아내려면 바로 X축의 운동을 쓰면 된다는 소리인데 Y축의 운동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자, 요식을 갖고 오겠습니다. 요식을 갖고 올 건데, X축으로 수평 도달 거리 X는 그림상으로 보면 이제 R에 해당될 거고, 자, X축의 운동 얼마입니까? 수평 거리 X는, 이동 거리 X는 거속시.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얘는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X축의 속도는 등속 운동이라고 하고, 초속도 V0랑 늘 같았습니다. 곱하기 시간. 무슨 시간? 바로 무슨 시간입니까?
수평 도달했을 때 이만큼 왔는데 이만큼 왔다는 소리는 y축은 그만큼 떨어졌다는 소리고 바로 지면까지 떨어진 시간 C에서 구했던 이 t 값이 바로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이었죠. 지면 도달 시간. 그러니까 여기에 거속 C 넣어줄 때 이 시간은 바로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을 넣어주면 그게 바로 수평 도달 거리의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면은 루트 G분의 2H 넣어주면은 자,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수평 도달 거리 R은 자, R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되네요. V0 그 다음에 G분의 2H의 루트 값입니다. 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다 기술했죠? V0 알고 있고 G 알고 있고 H 알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지금 수평 도달 거리를 기술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반포물선 운동을 우리가 기술을 마쳤는데 빼먹은 거 없이 다 했네요. 자, 이제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가 잘 보세요. 이걸 가지고 안 풀어요. 문제를 딱 본 다음에 빨리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건데 자,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은 교재 지금 벌써 8구강인데 90강인가? 교재들 다들 준비하셨겠죠? 아니면은 꼭 그 PDF 자료라도 꼭 다운 받으세요. 자, 교재에 좀 쉬운 걸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아직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는 교재 페이지 26페이지에 8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번. 딱 그림 보니까 바로 나오는 게 이 반포물선 문제네요. 자,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책상면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을 여기서 문제는 뭐 개념하고 완전히 똑같죠? 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여기서 뭐 어떻게 힘을 줬겠죠? 힘을 줘갖고 쭉 등속으로 가다가 여기서 이제 책상면 모서리 끝부분을 떠납니다. 그 떠나는 속도가 V0니까는 이 V0는 X축의 초기 속도이자 영원한 그 속도겠죠. Y축의 초기 속도는 얼마입니까? 0입니다. 0. 자, 이 문제고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얘가 땡땡땡땡땡땡땡 해갖고 여기 이제 바닥에 처박히나 봐요. 처박히는데 요때 처박히는 요 속도가 실제 속도가 2V0랍니다. X, Y가 합쳐진 값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얘의 수평 최대 도달 거리죠.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레인지 R 값이 얼마냐면 X랍니다. 자, 문제 읽어드릴게요.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속력 V0로 던진 공이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바닥에 닿는 순간 공의 속력은 2V0이다. 자, 변이의 수평 성분 이 라지 X는 얼마인지 구해봐라. 단 중력 가속도는 G로 계산하고 공기 저항은 무시해버려라 이런 소리입니다. 2점짜리예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보니까 처음 풀고. 자, 근데 뭐 해놓고 보니까 2점짜리는 맞는 것 같아요. 좀 잘하는 학생들은 암산으로 합니다. 이거 암산으로. 자, 딱 봅니다.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이거니까 X 운동은 등속 운동, Y 운동은 자연학과 운동이고 그 다음에 뭐 속도나 찾는 거는 뭐 이런 과정이니까. 자, 그래서 봅니다. 얘를 구하래. 얘를 X를 구하라는데 그죠? 그러면은 뭐 우리가 배운 방금 그대로 X는 최대 수평 도달 거리니까는 이 공의 X 운동에만 의존해서 나오겠죠. 대신에 떨어지는 시간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X는 일단 써놓겠습니다. X는 거속시 이 속도로 떨어지는 시간 동안 나간 거리니까는 V0 곱하기 T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됩니까? T만 찾으면 돼요. T만 찾으면 되는데 자, 이 T를 찾으려고 보니까 오이씨, H가 없어. 아까 여기 H가 있어야 뭐 H는 2분의 GT의 제곱에 갖고 T를 찾는데 H가 없죠. 그러면 H부터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H부터 알아냅니다.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야죠. 자, 벡터의 합성과 분해. 우리는 물리학 2에서 무조건 벡터로 나옵니다. 자, 지금 얘가 2V0니까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는 파란 거하고 그 다음에 노란 걸 냈죠? 자, 노란 거. 이 노란 거하고 파란 거의 합이죠. 노란 건 뭐냐면 이만큼 떨어졌을 때 Y축의 속도고 파란 거는 이만큼 갔을 때 X축의 속도인데 배운 바에 의하면 이런 식 다 필요 없고 일단 배운 바에 의하면 X 운동은 등속 운동이니까는 파란 건 얼마입니까? 바로 찾을 수 있죠? 그죠?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 V0가여야 되겠죠? 됐죠? 자, 이제 노란 건 몰라요, 나도. 노란 건 나도 모르니까 노란 거는 그냥 V1Y라고 하겠습니다. V1 낮은 속도인데 Y축의 낮은 속도. 어쨌든 간에 파란 거 노란 게 피타고라스의 합으로 2V0가 나왔으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요. 2V0는 루트 V0의 제곱 더하기 V1Y의 제곱의 루트 값으로 나온 거겠죠.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V1Y 찾을 수 있죠. 얘가 자연학 운동해갖고 여기서 딱 쳐박힐 때 이 속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내 봅시다. 넘기면 4V0. 내가 틀리나 안 틀리나 좀 잘 좀 봐주세요. 넘기면 4V0의 제곱.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3V0의 제곱.
그러면은 땡땡땡 V1Y는 루트 C면은 루트 3 하고 V0에 끝이죠. 루트 3 V0입니다. 지금 얘가 처박힐 때 여기서 처박힐 때 요 땅에 자연학과 운동을 해갖고 실제로 이제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서 처박히는 이 얘를 찾아보니까는 루트 3 V0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가면은 H만 알아내면 T를 알아낼 수 있고 T를 알아내면 문제의 답을 알아낼 수 있죠. 자, H, 여기가 지금 H인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H라고 하겠습니다. H라고 한다면은 자, 뭘로 찾아낼 수 있을까? 자, 어쩌면 T를 빨리 찾아낼 수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근데 요식을 쓰려고 봤더니 H 찾아내고 싶은데 T 모르지 아직. 이거 T 찾아내면 뭐 바로 문제 답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냥 원래대로 합니다. 원래 여기서 찾아내면 되는데 요게 또 생각 안 나면 여기서 이제 끌어오면 되겠죠? 여기서 끌어오고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걸로 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처럼 바로바로 한번 해봅시다. Y축 운동은 자연학과 운동인데 높이 H를 알고 싶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Y축의 초기 속도가 0이라는 거 자연학과 운동이니까 땅에 처박힐 때 속도는 루트 3 V0라는 거 바로 한눈에 나오죠? 자, V1 나중 속도가 루트 3 V0라는 걸 알고 있고 초기 속도는 0이라는 거 자연학과 운동이니까 그 다음 우리는 S를 찾아내고 싶죠. S가 H니까 Y축으로 이동한 거리 A는 중력가속도 G로 표현하면 되죠. 그러니까는 바로 씁니다. 자, E 아니면 뭐 요거 보고 쓰셔도 되고 요거죠. E A 대신에 G로 바꾸고 Y 또는 S 또는 Y 대신에 H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EGH는 V1 Y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인데 초기 속도 Y축 속도는 0이니까 안 쓰겠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여기 있죠? 얘를 찾았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얘는 3V0의 제곱이죠. 맞죠? 자, 그러면은 H를 찾았습니다. H는 2G분의 3V0의 제곱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문제가. 그러면은 아까 좀 선생님 말을 실수했네요. 잘하는 학생은 암산으로 푼다 그랬는데 미안해요. 이거 암산으로 풀 수 있으면 진짜 천재죠. 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H가 요거니까는 시간만 찾아내면 되죠? 요걸로 또 쓰면 되죠. 요거. 지면 도달 시간. 요거 그대로 바꿔갖고 자, Y는 2분의 1 GT의 제곱인데 자, H로 Y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2분의 1 중력각도 G 그 다음에 T의 제곱 자, 요건데 H가 지금 이렇게 구해졌으니까 대입합니다. 2G분의 3V제로의 제곱 H 대신에 대입했고 Y는 2분의 1 GT의 제곱 자, 그러면은 여기서 T는 어떻게 됩니까? 짐에 도달하는 시간 T는 아이고 복잡 다양하네요. 절대 암산으로 못 풀겠네요. 미안해요. 다시 한번 자, 그러면 T 제곱은 루트 G 제곱입니까? 제곱 안에 뭐가 많이 들어오네요. 저 첫째자가 잘 내놨겠죠? 자, 2는 지워졌고 G제곱, V제곱 제곱이니까 어차피 루트 씌워야 되니까 숫자 3만 들어가면 되네요. 루트 3, 그 다음에 G분의 V0 자, 지금 문제를 다 푼 건 아니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X는 요거 다시 갖고 올게요. V0 곱하기 T인데 지면 도달 시간이 얘니까는 G분의 3V0의 제곱이니까 정리하면은 G분의 3V0 제곱을 또 먼저 했어요. 바보처럼. 미안해요. V0, 3V0의 제곱이죠. 정답이 G분의 3V0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답을 봤는데 답이 없어. 왜 틀렸는지 여러분 알죠? 깜짝 놀랐어요. 1, 2, 3, 4, 5번 중에 내가 구한 답이 없네요. 순간 당황을 했는데 여러분은 이미 한 15초 전에 파악했겠네요. 미안해요. 여기 루트 3이죠? 루트 3. 여기 루트 4 빼먹었죠? 루트 4 빼먹었죠? G분의 루트 3 V0의 제곱. 쏘리. 자, 그래서 정답이 G분의 루트 3 V0의 제곱 해갖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 반포물선 운동을 개념 정리라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처음에만 이렇게 좀 접근이 하기가 힘들지 실제로 여러분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다 풀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다음 차 CR 4번 완전 포물선 운동. 아예 지면부터 출발해갖고 지면으로 떨어지는 이 완전 포물선 운동을 하면 이 개념은 딱히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완전 포물선 운동의 절반밖에 딱 되지 않는 걸 우리가 먼저 선행으로 배운 것 뿐이니까.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은 조금 역학에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마지막까지는 아니지만은 조금 제일 중요한 비중이 강한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하니까 자,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하고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남았어. 그죠? 5분이 남았어.
이대로 끝낼 수 없죠. 여러분의 학습 시간 50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문제를 한 문제 더 풀어볼까? 싫겠죠? 싫을 겁니다. 풀 수 있는 만한 문제가 있나 한번 보고 풀 수 있으면 풀고 마음이 내키면 풀고. 너무 문제가 쉬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7번은 이거네. 풀기 싫죠? 그만할게요. 그만하고 5분밖에 안 남았으니 뭐 적도 설명하기도 약간 애매하네요. 꼭 설명해야 되는데 단위계 아까 하면서 말씀드렸던 10의 1승부터 10의 18승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승까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시적 세계와 미시적 세계를 싹 다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보면 좋은데 뭐 나중에 하기로 하죠. 자, 그만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자, 남은 5분은 여러분 그 교재 문제풀이 꼭 스스로 하게요. 알았죠? 약속? 약속한 거예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